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군가는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사고 누군가는 외식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누군가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죠. 이 일상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 결제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카드 결제 시스템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죠. 본격적으로 신용카드가 확산된 계기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불편을 개선해주기 위해 이렇게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 카드 승인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대한민국은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세계 최고의 지불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지불 수단으로 모바일 기술과 앱, 블록체인까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 지불 수단의 변혁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약 360년 전 유럽에서 최초로 지폐를 도입한 역사를 가진 스웨덴. 그런데 스웨덴에선 5년 내에 현금 사용률이 0%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스웨덴 정부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선 교회 헌금도 모바일 앱으로 결제한다. 결제 수단과 기술의 발달로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즉 현금 없는 사회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현금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도 캐시리스 문화가 퍼지고 있다. 중국에선 1위안 약 170원짜리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모바일 간편 결제를 선호한다. 길거리의 거린까지도 이 모바일 결제로 돈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도 2020년을 목표로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변화의 속도만큼 국내에서도 모바일 지불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QR페이의 편리성과 세금 공제를 내세우며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윤한수 이사장을 만나본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제로페이 사업을 민간에 좀 이양하면서 탄생한 게 바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자, 초대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간편결제진흥원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시작한 제로페이를 운영 관리하게 만들어진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로페이 인프라를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간편결제진흥원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도 제로페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사장님은 제로페이 쓰십니까? 아, 그럼요. 네, 저는 아직 안 써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 뭐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로페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2010년도 스마트폰 이게 나오고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보유자는 간편결제라는 앱을 이제 깔아 쓰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페이코라든지 뭐 은행의 간편결제 앱까지 쓰고 있는데 이 간편결제 앱이 온라인에서는 이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쓰이는데 오프라인으로 가면은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마트를 간다든지 하면은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를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런 간편결제 앱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로페이는 바로 이런 간편결제 앱들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프라, 제로페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결제를 위해 쓰는 수단이 제 생각에는 카드인 것 같아요. 신용카드.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제로페이를 도입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신용카드 지금 다들 잘 쓰고 있는데 왜 제로페이를 도입했을까요? 그 결제 수단이 보면은 과거에는 지폐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된 결제 수단이 플라스틱 카드로 이제 모든 결제를 하는데, 그 미래는 지금 이제 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간편 결제가 미래의 어떤 결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간편 결제가 동남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베이스의 결제로 이제 다 넘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이게 카드 결제 인프라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결제의 미래 측면에서 보면 뒤처져 있는데, 그래서 뭐 중국보다 뒤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런 그 간편 결제 앱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 QR 인프라가 그만큼 이제 절실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그러면 결제가 미래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어떤 앱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게 4차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제라는 게 이제 상거래를 하고 나면은 결제 거래가 따르는데, 플라스틱은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융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돼야 융합이 되는데, 그래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출발을 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꼭 반드시 해야 될 핵심 인프라로 지금 꼭 이루어져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로페이라는 새로운 결제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도입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준비는 돼 있는 상태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이런 새로운 인프라라는 게 신용카드도 지금 한 40년 걸린 거거든요. 그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40년 이상 걸려서 지금 현재 상태로 온 건데, 네. 뭐 1년 만에 어떤 이게 막 확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췄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카드 기반의 어떤 결제 문화에 지난 3, 40년간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죠. 이 사실은 미래로 못 가고 있는 셈인데, 이 습관과의 어떤 이게 이제 어떤 치열한 어떤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저는 결국은 가게 된다. 단지 속도가 느릴 뿐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게 보편적으로 좀 될까요? 저는 이제 반대로 10년 후에도 우리가 그러면 플라스틱 카드로 네. 밥 쓸 먹고 거냐? 결제를 하고 있을 거냐? 네. 그렇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제로페이가 시작됐고, 저는 한 2, 3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네. 이제는 조금 보편화되기 시작할 거고, 네. 저는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신용카드가 그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맹점은 수수료를 좀 뭐 혜택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 지금 신용카드 잘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제로페이를 써야 되지? 그럼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 좀 어떤 유인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일 큰 게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카드 안 가지고 된다, 지갑 안 가지고 편리함? 가도 된다. 네. 편리함인데, 뭐 예를 들면은 한강변에 자전거 타다가 물 하나 사고 싶은데 지갑을 안 가는데 핸드폰을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제로페이로 전 편의점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서 사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거. 이게 제일 편리하고.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부응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제로페이 플랫폼에 탑재했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지역화폐 상품권은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 10% 정도 할인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서 실제로 잘만 활용하면은 뭐 예를 들면 용돈 받는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은 네. 예를 들면 그 용돈을 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쓴다면은 10% 정도 용돈을 늘리는 효과도 있고 생활비 10% 늘려 쓰는 효과도 있고 뭐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페이에 대한 인식도 아직 안 돼 있어서 네. 뭐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아직 못 간 상태여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 갖고 보시면은 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10% 할인 같은 건 굉장히 크고요. 네. 기타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는 어떤 문화시설 할인이라든지 이런 할인 혜택들이 많고 저는 사실 혜택 가지고 이제 그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크게 사실 걱정 안 하는 게 네. 우리나라의 간편결제 업체들이 한 40여 개가 지금 우리 제로페이 인프라 이용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인프라가 적으니까 예.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앱을 싸라고 홍보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저는 인프라가 한 50만 개, 60만 개 정도 지나면은 이런 어떤 간편결제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혜택들을 계속 줄 거라고 봐요. 네. 그 우리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네. 혜택 없다가 신용카드사 간에 경쟁을 하면서 혜택이 늘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것처럼 간편결제도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가면은 간편결제 업체들 간의 어떤 회원 유치를 위한 아니면은 어떤 각종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초기 유인을 위한 혜택들은 추진하는 뭐 각종 정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하고 네. 협의해서 혜택을 좀 늘리려고 네. 그렇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걸 쓰게 하려면 뭔가 그래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카드는 아까 경쟁 말씀하셨는데 여러 카드사들이 생기면서 예. 경쟁적으로 혜택들을 줬단 말이죠. 예. 서로 자기네 카드 쓰게끔. 예. 근데 제로페이도 내가 굳이 이제 그 습관을 바꾸면서까지 쓰게 하려면 뭔가 좀 구체적인 혜택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공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습관하고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뛰어넘으려면 뭔가 돈이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네.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할인 혜택. 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 주고 하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경기도에 이제 있는 어떤 전통 시장에서 제로페이 사용이 확 늘었는데 그걸 왜 늘었느냐고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가구 판매 거리더라고요. 네. 가구 판매 거래에서 가구를 사면 가구는 단가가 높잖아요. 그죠. 그럼 구매할 때 할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서 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사면은 90만 원에 그 90만 원 들여서 10%를 할인해 주는 거죠. 10만 원 할인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이제 혜택들을 사실 찾아보면은 괜찮은 게 있고 직제.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따릉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데 네. 이제 대폭적인 할인 혜택도 주고 부산시에서는 그러니까 제로페이 사용하면 사용 금액에 많게는 8포인트 정도 페이백을 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제로페이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으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혜택도 있고 실제로 한 번만 써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카드 이상으로 네. 편의성이 있다 이걸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로페이 도입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런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탄생한 것 같은데 네. 자, 실제로 좀 수수료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보면은 좀 소상공인들 요즘 뭐 다 어렵다 말들이 많은데 좀 네. 실제 도움이 좀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은 가맹점 수수료가 제로고 일반 가맹점은 1.2%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론. 지금 전체 저희가 가맹점이 한 34만 개 정도, 34만 6천 개 정도가 지금 가입했는데 그중에 현재 95% 정도가 소상공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33만 개 정도 소상공인인데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가맹점 수수료가 적게는 한 1%대에서 많게는 2%대 요 사이니까 한 1.5% 정도 보면은 네.
지금까지 저희가 누적 한 1,몇백억 되는데 1,000억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네. 아직은 이제 초창기니까 이게 뭐 15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1조 정도라면은 네. 이게 이제 15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카드 결제액이 하루에 2.5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근데 한 달에 뭐 1조만 해도 연간 예를 들면은 한 1,몇백억 정도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메커니즘 상으로는 네. 하여튼 확실히 도움이 네. 되십니다.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수수료 절감 이상으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한테 기대하는 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결국은 수수료 절감도 중요한데 매출 증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소상공인 매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게 아니면은 뭐 어떤 음식점에 찾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이게 이제 유인인데 그게 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네. 할인 혜택을 줘서 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걸 발행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또 전통시장 이런 데 더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네. 어떤 수단이 제로페이인 셈입니다. 네. 그래서 수수료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고요. 저희가 보는 데는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작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제로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부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나 이런 어떤 이 소비 촉진 이런 어떤 이게 정책적인 수단으로 네.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이 서서히 이제 입증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 여행 못 가고 있는데 우리 중국 식당 과거에 좀 뭐 최근이죠. 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가보면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으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이미 예. 확산이 거의 다 돼서 뭐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데 뭐 중국뿐만 아니고 뭐또 곳곳에 다른 나라들도 이런 모바일 앱 기반 결제가 뭐 일상화됐다. 예. 페이 결제 문화죠. 예. 발달을 했는데 자, 우리는 이 제로페이가 지금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온라인 결제라든가 뭐 세금을 낸다던가 예. 전기세 내고 무슨 공과금 내고 뭐 예. 하물며 범칙금도 내고 예. 자, 이렇게 좀 결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예, 그럼요. 무조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플라스틱 카드 결제 문화거든요. 네. 그럼 금방 얘기한 거 중국에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아까 네. 얘기한 테이블 오더 이런 게 당연한데 네. 우리나라는 그리 잘 안 가지잖아요. 예. 안 가지는 이유가 플라스틱이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까 테이블 오더 이런 거는 주문과 결제가 융합된 어떤 이게 융합 베이스의 4차 산업 서비스 형태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이게 익숙하니까 네. 플라스틱 카드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미래 계속 얘기하고 뭐 4차 산업 핵심 인프라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결국은 간편 결제 베이스로 결제 문화가 옮겨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아무리 뭐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세 번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네, 네, 네. 느릴 뿐이지 문제가 가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온라인 결제 이것도 이제 제로페이 기반의 온라인 제로페이가 지금 이제 어떤 이게 파일럿으로 지금 네. 테스트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금을 이제 제로페이 그러니까 네. 로 결제하는 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고 금방 얘기한 어떤 이게 테이블 오더 이런 것들도 네.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네. 그 업체들이 제로페이 인프라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위챗페이나 뭐 알리페이 같은 이런 네. 해외 직불 결제망이 지금 전 세계로 뭐 진출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제로페이가 뭐 이에 대응하는 직불 결제 인프라 역할을 좀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이게 간편 결제 인프라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사설망이지 네네네네. 중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편 결제 사업자들을 위한 제로페이 망이 예.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공용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동남아나 중국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는 간편 결제로 이제 시프트 됐는데 걔네들은 신용카드가 네. 뒤쳐졌으니 간편 결제로 빨리 간 셈인데 네. 간편 결제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들고 한국에 올 텐데 한국에 왔더니 신용카드 없으면 안 돼. 네. 그러면 한국이 후진국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로페이 망이 깔리고 있으니 결국은 외국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국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와도 한국에서도 전혀 불편 없이 이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네. 사실은 우리 제로페이가 앞으로 이제 그리는 결국 네, 네. 최종적인 그림인데 네.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거예요. 네.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 그 제로페이 쓰신다 그랬는데 써보니 이것만큼은 야 우리 시청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뭐 혜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나요? 그 결제하는 카드 쓰는 거 외에는 스마트폰 되게 잘 써요. 네. 그 스마트폰에 포인트 쌓는다고 스마트폰 앱 켜가지고 비밀번호 넣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온갖 걸 많이 하는데 그보다 훨씬 혜택이 큰데 네. 이걸 잘 안 하시더라고. 네. 그게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또 아직 인식도 덜 돼 있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또 일단 뭐 해보면 또 재미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네. 어떤 좀 필수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습관이 뭐 가장 큰 것 같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고 이사장님이 좀 구상하고 있는 뭐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 아까 습관 협조 뭐 이런 얘기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할 일은 가맹점 까는 겁니다. 네. 우리 그 간편결제진흥원의 롤이라는 게 간편결제 사업자들, 은행을 포함한 전자금융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앱을 오프라인에 쓸 수 있게 하는 QR 인프라 까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34만 개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만 개 보면은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요. 네. 결국 가맹점 까는 겁니다. 가맹점만 깔면 사실 다 해결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1차 한 50만 개, 지금 34만 개인데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이제 한 7, 8월에는 한 50만 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개 깔면은 이제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어차피 오프라인 결제가 중요하잖아요. 간편결제 그렇죠. 사업자들이 간편결제 사업하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보면은 온라인은 쓰는데 오프라인은 못 쓰이잖아요. 간편결제라는 결제 수단이. 네. 그러면 이제 그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내년에 한 100만 정도가 가면은 이제 지역화폐라든지 또 기업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기서만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맹점들 입장에서도 네. 100만이면 한 3개 중에 한 개는 깔린 거잖아요. 네. 그럼 가맹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가입할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가입하라 하는데 네. 반대로 그때는 아마 가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맹점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서울산업 상품권을 발행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펼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책의 수혜를 받으려면 가맹점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입이 되게 쉬워요. 네. 그냥 스마트폰 켜고 네. 그냥 제로페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정보만 입력하면은 온라인 가맹점 가입이 됩니다. 네. 되고 뭐 그것도 현재는 공짜니까 네. 뭐 한 3, 4일 후에 네. QR 키트가 날아와요. 오. 그냥 데스크에 세워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준비는 이제 생각보다는 잘 돼 있다. 네. 그래서 가맹점 가입이 지금은 뭐 하여튼 뭐 저를 포함한 간편결제진흥원의 어떤 프라이어티 넘버원 어떤 과제입니다. 네. 방금 가입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무료인가요? 현재는 뭐 그러니까 그 지금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계속 무료로 하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으면 그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QR 키트 하면 이게 한 돈 10,000원 정도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왜 가게를 오픈할 때 네. 신용카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캣단말기나 그렇죠. 포스 시스템 포스. 쓰면은 네, 네. 뭐 돈 많이 들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종이거든요. 네. 종이니까 사실은 뭐 돈 10,000원밖에 안 드니까 그래도 돈 드니까 그거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은 뭐 그 어떤 언제까지 예를 들면 무료로 해준다 이런 정책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시작해서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그런 경비는 정부에서 이제 지금 지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설득해서 계속 지원해 드리자고 네. 말씀드려야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장 나가 보면 우리 네. 소상공인들, 뭐 중소기업들, 뭐 내수 침체, 뭐 소비도 줄고 있으면서 우리가 네. 너무 힘들다고 뭐 문 닫는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 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 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우리 네. 그분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간편결제 제로페이가 저는 이제 일반 이제 사업가고 제로페이는 어차피 공적인 어떤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일인데 제로페이가 정부의 정책적인 수단,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뭐 지역사랑 상품권, 소비 촉진 이런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공공기관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거를 뒤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서울시 같이 또 이런 공무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참 대단하다. 이게 사명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고민하고 있고 밤새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 믿고 같이 내 혼자가 아니다는 생각 네. 갖고 그냥 극복해 나가자 네. 이래 생각하시면은 네. 충분히 하여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로페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기업 제로페이라든지 네. 또 이런 지역사랑 상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재난소득, 기본소득 이런 걸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서 만일 하게 되면은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네. 이 그 재원들이 소상공인들 매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좋은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저는 하여튼 그 정부나 그 지자체 이런 데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뭐 좀 잘 정착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네, 네.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뭐 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 와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또 믿고 있겠습니다. 전 맡은님은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어릴 때 우리 미래 공상과학 글짓기나 또 그림 그리기를 했었던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집을 찾아가고 또 밖에서 집에 불을 켜고 멀리 해외에 사는 친구와 얼굴을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하고 먼 미래를 상상하며 꿈꿨던 세상이 지금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이 미래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장벽들을 넘었기에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윤환수 이사장님이 앞으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갈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